곧이어 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는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최홍식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요. 대한황실문화원의 이주화 이사님, 광화문 도성익기 추진위원회 최은경 의장님, 경희대 진용옥 명예교수님, 그리고 세종국어문화원의 김슬옹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최홍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2부 순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소개해 주신 대로 4분의 토론자를 모셨고요. 근데 원래 이제 토론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이제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인데, 오늘 토론은 조금 성격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가 먼저 주제 발표한 3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본인의 의견을 그냥 개진을 해주시고 나중에 종합 토론에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첫 번째 토론자 우리 일도 하시고, 요번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국회에서 이런 비슷한 토론회를 2번이나 직접 주관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이주화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전주시 대동정애학원의 이사로도 있고 그 직함을 여러 군데 맡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파종회 영해군 파종회 회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뭐 인사 말씀이라든가 이런 건 좀 모두 생략하고 시간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종대왕의 탄신기념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종대왕은 서울에서 첫 번째 조선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또 세종대왕의 영릉이 있는 경기도 여주시는 영릉 주변을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세종역, 세종에 관련된 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주시의 세종대왕 박물관입니다. 그 충남 온양시는 세종대왕이 온천에 다녀온 것을 근거로 해서 세종대왕 온양 온궁이라는 것을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76돌이 되도록 세종 태안생지에는 표지석만 있지 생가에 관련되거나 기념관에 대한 세종대왕 기념관에 대한 곳은 없습니다. 이는 그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옮겨가면서 청와대 개방으로 경복궁 중심에는 종로구, 통인동, 옥인동, 창성동, 효자동입니다. 그 인도가 비좁을 정도로 그 인산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개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마 국민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청와대 개방이 동시에 세종 관련된 문화 효과와 활용 방안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세종대왕 궁, 그 운영뿐만 아니라 그 단체들의 운영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위상 중에서 부동의 1위인 성군 세종대왕의 업적과 문화를 기리는 탄신기념관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세종대왕 탄신기념관이 건립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업무가 용산으로 이전으로 인해서 청와대 주변에 공공용지가 아까 앞에 발표하신 발표자께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곳에 외국인 애들에게 산교육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아마 적용하면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효과보다 엄청나게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있는 것도 못 만드는
다시 만들어서 문화가 커감으로써 역사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리를 할 것 같으면 그 625돌이 되도록 세종대왕은 궁궐이 아닌 사가 준수방에서 탄생했다는 국민 인식을 좀 더 크게 갖도록 아마 다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을 배운 학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궁궐에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세종대왕이 궁궐에서 태어났다고. 왜 탄생지 복원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준수방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는 왜 탄생지가 없느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부 발표에 이대로 회장님의 세종정신을 잇자, 그리고 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말씀하신 세종대왕 종합기념관 건립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기태 회장님의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건립하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광화문 도성입기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은 경복궁, 또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가 연결되어 있는 도성이 있는 곳입니다.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세종대왕은 과학자이시고 왕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시면서도 교육자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정신을 제대로 잇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유인물에 제 글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신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세종대왕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처음에 청와대 오픈했던 이것이 조금 가면 옛날에 창경원 구경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색적인 그 효도 관광,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청와대 구경하는 것이 이색 그 효도 관광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청와대가 갑자기 5월 10일 날 비게 되면서 그 부속 건물들이 많이 이제 비게 되고, 이때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종대왕 기념관 또는 세종대왕 탄신기념관을 건립하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앞에서 계속 듣는 말씀들이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또 마지막 기회다 말씀하시니까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일주일 후에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주일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2, 3년 동안 끌고 그래야만 정부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원래의 것을 제대로 잘 하자는 복원 운동이나 또 있는 그대를 보존하자는 이 청와대 이야기들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2차 시에 제 유인물에 있는 걸 참고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니까 저는 이 광화문 도성에 있는 경복궁, 또 대한제국 덕수궁, 청와대를 시대별로 이어서 이 도성을 하나로 이어서 교육의 장이 되게 하자. 초중고등학교, 또 다문화권, 해외에서 들어오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아이들, 그렇게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세종대왕 종합기념관.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좀 바꿔서요. 마지막 그 토론자 연자인 우리 김수롱 교수께서 지금 질의 내지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기본 흐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종 생가터 복원 또는 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종 정신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거라는 거 하나랑요. 또 하나는 이제 생가터 복원 기념관 건립 당위성 다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옮길 것인가,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에 대해서 그 세종 정신을 드높이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면 이대로 선생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제대로 기리고 있는가라는 걸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쯤이면 국제 세종 학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종대왕 기념사 앞에서 고군분투 해왔지만 세종학 연구소 이런 것도 아직 없고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칭송하고 기리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이게 총 66쪽입니다. 근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샅샅이 가르치는 대학이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조차 거의 없습니다. 세종을 기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장 위대한 그런 훈민정음 해례본조차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기남 이사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사람 치고 세종을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 선생님께서 세종대왕이 성군이 아니라는 책을 내셨어요. 핵심 근거가 이 훈민정음이 양반들을 위한 한자음 발음기호로 만들었다는 정광 교수님 서로 지지하는 그런 책을 내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세종대왕을 폄하하는 일제강점기에도 그 흉악한 일본 놈들조차 감히 넘보지 못했던 세종대왕을 폄하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연구에 대한 현답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별로 많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폄하하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걸 반박하는 책은 널리 보급이 안 됐고,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책들을 좀 열심히 알린 걸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15년에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국민위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고 어무열 회장님께서 거금을 개척하셔가지고 그런 세종 생가터 복원국민위원회를 조직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위원장, 지금도 이제 상임 대표이신데요, 우리 최기호 상임 대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깐만 일어나 계시죠. 예, 인사. 예, 그 울란바토르 총장님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귀국하셨는데요. 그래서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국민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했고요. 그 복원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히 제가 87쪽, 죄송합니다. 88쪽부터 여기 자세히 써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때 2015년에 조직된 그 조직, 거기에 이제 저는 사무총장을 맡았고 오늘 이대로 선생님이 준비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복원할지,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탄신지 기념관이든 탄신지 기념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생가터를 복원하는 건데,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 탄신지 그 근처에 기념관을 세우는 오늘 조기태 선생님, 그런 많이 가장 생산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그 건물 그런 설계도 이런 것들을 생가터에 준해서 짓는다고 한다면 생가터를 복원하지 않는 그런 아쉬움 달랠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기념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정광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청와대의 가장 좋은 터에다가 그걸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일단 입으셨고요. 우리 진 교수님은 이제 경희대학교 현재 명예 교수님이신데, 원래는 이제 공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자 전파공학 그리고 IT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정말 또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이번에 연구의 깊이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좀 발표를 바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연구는 세종 관련해서 4가지입니다. 태교, 태생, 태실, 그리고 양자역학적 정음구조 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자역학적 올고소리 구조입니다. 근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한글은 양자역학적 구조로 창제되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이 삼성체계가 양자역학적 구조입니다. 원자, 핵, 전자, 그 다음에 중성자. 이게 중성자가 한번 폭발하면 원자 폭탄이 됩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그 에너지를 가지는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건 차차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일 위에 있는 건물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시와 관련된 그 연구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바로 준수방 옆에 있는 범수기궁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관련된 부분이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일을 아무도 모르더라. 저기는 30년을 저기서 별장을 하는데 아마 가보시지 않았습니다. 왜 저 그림을 하냐면 우리 지금 세종 나신 곳, 다음에 태실지, 태교 이 세 가지를 하려면 5개의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봉궁수각, 저게 봉궁수각입니다. 자, 다음에 또 넘어가죠. 그림만 넘어간다. 저기 성북동에 현재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요? 오른쪽. 오른쪽.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그 문을 달고 위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혹시 침입할까 봐. 그러면 영추문으로 들어오는 저런 수각은 어디에 있었냐? 그것도 아무도 알지를 못했는데 우리 최 교수하고 최 목사님하고 현지 답사를 했는데 안에를 안 들어가 봤어요. 저 수각의 위치는 저게 묻혔습니다. 다 돌다리인데 조금만 일단은 찾아내면은 탄생지를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궁수각입니다. 저게. 그런데 세종을 연구하면서 다 마찬가지 왕이 된 이유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12살에 충녕군이 겨우 됐어요. 그리고 18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부는 거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개인사 또는 전주 이시로 말하면 대전 종약원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속이지 왕실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 왕실이 아닌 그런 것은 기록에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바람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게 행간에 나타나 있거든요. 여하튼 저렇게 해서 저기 15살 그리고 15살에 관례를 하고 자를 원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세종대왕이라고 안 부릅니다. 원정 큰 임금입니다. 아락산도 대왕이지 뭐 무슨 왕인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장이동, 봉궁 이 세 개를 한 것이라고 해서 두루뭉술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지고는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에 나타나지 않았던 소위 그 지도가 전부 저런 지도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거 오른쪽 안 넘어가네. 그런데 마침 지도에 반정동이라고 하는 동명을 발견했습니다. 반정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물터라는 거예요. 그 우물터라는 동명이 1911년 지도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있는 바로 경복궁으로 들어가는데 빨간 줄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수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 사업을 했던 데서 뭐 찾아보자. 그 원래의 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의
양성우 교수가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약간의 에러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1903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발표 시간을 너무 조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네 분 뭐 토론자지만 사실 이제 발표 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를 해주신 세 분과 이 네 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 토의 시간을 지금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세종대왕 나신 곳을 어느 정도 그래도 특정을 해서 그 나신 곳에 옛날 완전히 복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비슷한 형태의 이 한옥 그 준수방 그 당시의 모습을 이제 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념관은 지금 여러 뭐 조금 다른 얘기들을 좀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태어나신 곳에 기념관을 이제 바로 그 자리나 그 근방에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근데 이제 탄신기념관이라는 저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배병선입니다. 네네. 오늘 그 토론 발표 제안 잘 들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7년에 여주시 세종대왕 영릉에 기념관 건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다 관람을 해 오다가 어느 순간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종대왕 나신 날과 이순신 장군 나신 날에 대통령이 직접 무덤을 찾아 숙모제전을 거행했지만 지금은 또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세종대왕 나신 곳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듣고 기념관 건립에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 세종대왕 영릉에는 풍기대 무표 추구기 19대 양구 19 자경루 등 많은 보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보물과 사후 묘가 안장되어 있는 여주 세종대왕 영릉에 기념관 복원이 건립되어 여주 세종대왕 정신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도록 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릉 서쪽의 능서면이 이제 지금 이장님이 오신 건데요. 이 면 이름을 세종대. 네, 우리 김수롱 박사님 돕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외국인들을 데리고 영릉에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인들을 데리고 광화문에 가면 그 세종대왕 그 동상 앞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영릉에 가면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돌아가셔서 안식을 취하고 계신 영릉은 있는데 세종대왕 고향에 이런 어떤 기념관 같은 게 없느냐, 그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뭐 이승복 기념관이라든지 전태일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세종대왕 기념관이 없는지 사실 저도 의아했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의아했던 건 우리 그 전주이시 가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주이시 가문 출신들 많이 만났는데, 우리 집안 부마가 뭐 어떻게 돼서 땅을 몇십만 평을 받아서 그게 뭐 땅값이 얼마나 비싸고 그런 자랑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 명한테. 아니 전주이시 가문이라서 그렇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재산 있는 건 제가 자랑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 가문에 또는 대한민국 역사 조선시대 518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 기념관조차 건립을 안 했는지 전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서울 경기권에 이게 다 집중되는 거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모든 게 서울과 경기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방에 세종대왕 그 기념관을 건립하면 그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고 지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 먼저. 이고요. 순수한 한글 오로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37년
미국에 살다 나왔어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인종 차별도 받게 되고, 그러면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근데 이 한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한글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함입니다. 이 위대함이 의아하게도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깨워준 거예요. 그래, 그 외국 사람 호머 허버트 씨가 한글의 위대함을 깨워줘서 주시경 선생도 나왔고, 그리고 외솔 최연배 선생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저를 깨워준 것은 최연배 선생의 나라 사랑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명을 받아서 사실상 제 성을 순수한 한글로 바꿨어요. 제 성은 돌쇠네예요. 우리 가족 5명이 다 돌쇠네예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민족이 발전하려면은 이걸 우리가 사랑해주고 사용해줘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은 세종 정신 되살리기, 참 이게 감개무량한 귀절이에요. 저는 저 귀절이 한국 민족의 르네상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기 마이크 좀 셋째 줄 우리 오동춘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저도 한평생 여기에 우리 최용식 이사장님이나 이대로님, 우리 김수롱님, 뭐 진용옥 교수님 등 함께 한글 운동에 힘써 왔고, 한자를 주장하는 이 친일 일파 일본 선생 밑에서 한자 배워가지고 하고 많이 거리를 뛰고 계몽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이름은 오동춘입니다.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오동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정신 되살리기, 그러면 세종정신이 여태 죽어 있다가 오늘 되살리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세종정신은 지금 세계를 빛내고 전에도 세계를 빛내 왔습니다. 가장 가학 글자인 세종이 이 정보시대, 속도시대의 지식의 폭발 시대에 한글로서 세계 문화를 빛내고 있고, 지금 세계가 한글로 빛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설성경입니다. 세종 정신이 가장 중심인데, 오늘 토론 발제자들도 세종 정신이 뭐라는 걸 꽉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세종 정신이 무엇이라는 걸 밝혀서 그것을 기념관이 되더라도 그 가장 바탕에는 세종 정신을 배우게 하고 쉽게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종 정신이 무엇이냐는 것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아주 제대로 세계 어느 누구의 정신보다 참 세종 정신 설명 잘하네,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오늘 긴 시간 이게 또 토론 좌장 맡아주신 최용식 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든 토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랜 시간 날씨도 더운데 또 이렇게 막 땀나고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종정신 되살리기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